가장 잘못된 상식 중 하나가 크라운을 씌우면은 무조건 신경치료를 해야 된다. 크라운을 씌우려면은 기본적으로 치아를 많이 깎아야 돼요. 하지만 크라운을 치료하는 것과 신경치료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염증의 정도가 그렇게 심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었을 땐, 혹은 환자의 나이가 너무나도 젊거나 어려가지고 신경치료를 하기에는 치아가 너무 아깝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해볼 수 있는 치료가 있습니다. 바로 이라는 치료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해주는 남자들 임종호입니다. 오늘은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신경치료에 대해서 다뤄볼 건데요. 충치가 있거나 크라운을 씌워야 되는 경우에는 무조건 신경치료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신경치료가 꼭 필요한 게 아니라고요? 신경치료는 받아야 될 때는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신경치료를 충치치료를 한다고, 아니면 크라운을 씌워야 된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간 치과는 충치가 있으니까 냅다 신경치료를 해버리던데요? 냅다 신경치료를 한 거는 아닐 겁니다.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어가지고 충분히 빠른 판단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결정을 내리신 걸 텐데요. 그렇게 믿어야 되겠죠? 우선 신경치료가 뭔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신경치료, 이름부터가 마음에 들지 않아. 뭔가 내 신경에다 무슨 짓을 할 것만 같고, 저는 이거 이름부터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명확치가 않은 명칭이거든요. 정확히 얘기를 하면은 염증 치료입니다. 치아 내부에 있는 염증을 긁어내주는 치료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일단 신경치료를 이해를 하려면은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을 잘 숙지를 하셔야 돼요. 치아는 우리 몸에서 가장 단단한 조직이고요, 뼈보다도 훨씬 단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고 나서도 뼈는 삭아서 없어질지언정 치아는 끝까지 남습니다. 하지만 치아는 단단한 것과는 다르게 속은 굉장히 여린 녀석입니다. 안에는 말랑말랑한 조직들이 꽉 차 있고요. 이 조직 안에는 신경뿐만이 아니고 혈관이라든지 섬유화세포라든지 여러 가지 세포들이 둥둥 떠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인 신경도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일부의 조직이어서 우리 치아가 뜨겁다, 차갑다, 여러 가지 자극들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조직일 뿐입니다. 우리 정말 많이 얘기했죠. 치아가 왜 많이 망가진다? 첫 번째는 세균, 두 번째는 힘. 세균 때문에 썩던, 힘을 너무 많이 받아서 치아가 들어눕던, 치아 내부에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단계까지 가버리게 되면은 치아 안은 점점 염증이 생기고 결국에는 뼈까지 염증이 퍼지는 위험한 상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치아를 살리기 위해서 치아 안쪽에 있는 염증을 물리적, 화학적으로 열심히 제거하고 소독을 한 다음에 안에가 다시 한번 감염이 되지 않도록 인공 물질로 완벽하게 밀폐를 하는 이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가 신경치료라고 하는 겁니다. 설명을 듣고 나니까 사실은 신경치료라기보다는 염증치료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이 드시죠? 모든 충치에는 신경치료가 다 필요한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충치의 단계에 따라서 다르집니다. 위 그림에서 1단계 충치 단계를 보시면요, 충치가 무조건 까맣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치아의 제일 바깥층 범랑질이 손상을 받게 되면요, 가볍게 하얀색으로 그 치아의 밀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조금씩 갈색으로 변화를 하고 나중에는 약간 까만색으로 보이게 되겠죠. 이런 초기 단계의 충치들은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치아라는 게 산이 있고 골이 있고, 골짜기에는 음식물이 조금씩 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해부학적 구조의 한계상 누구나 조금씩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런 정도의 충치는 저도 있습니다. 충치가 이렇게 극히 초기 단계, 약간 갈색 변화가 되었다,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치료를 하는 게 아니고요, 불소 바르고 그 다음에 불소 치약 쓰면서 최대한 버틸 수 있을 때까지는 버텨보는 겁니다. 1단계까지는 충치 관리를 잘하면은 멈추는 정지성 우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관리를 못하면은 점점 깊어지고 점점 넓어지게 되겠죠. 한 사람을 처음 딱 보았을 때 이게 정지성인지 아니면 진행성인지 100%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매할 때는 보통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사진을 잘 찍어 놓고 데이터를 보관해가지고 이거를 추적 관찰을 하는 겁니다. 안 커진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추적 관찰하는 거고, 만약에 커진다 그러면 그때 치료를 들어가도 늦지 않은 정도의 충치가 1차 단계의 충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1단계 충치도 뒤돌아볼 거 없이 충치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뾰족한 기구를 넣었을 때 푹 들어간다, 아니면 끈적한 느낌이 난다, 그러면은 눈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조그만 구멍이더라도 사실은 굉장히 세균 입장에서 큰 대문이 열린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여기서 세균 파티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1차 충치는 반드시 긁어가지고 그 충치를 떼어주는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2단계 충치는 충치가 제일 바깥
복합층의 범랑질을 넘어서 안쪽에 말랑한 조직인 상아질까지 들어간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치과의사의 2차 고민이 시작이 됩니다. 암치료 받을 때 암세포만 쏙쏙 골라가지고 제거를 할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충치도 충치를 먹은 부분만 완벽하게 제거를 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제거를 했는데 직접적으로 치아의 안쪽 조직이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면은 보호제를 깔고 나오는 거고요. 안쪽 조직이 드러났다. 그러면은 보통은 신경치료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자, 3단계 충치. 여기서부터는 애매하지 않습니다. 이미 치아 내부에 말랑한 조직이 다 이제 감염이 돼가지고 염증이 생긴 상태예요. 신경이 염증 생긴 거를 치수염이라고 하는데 극히 초기 단계의 치수염은 돌아올 수가 있어요. 반면에 대부분의 치수염들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이미 건너버린 상태, 비가역적 치수염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신경치료 혹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염증 치료를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4단계, 신경이 이미 염증이 생기고 썩어버리고 고름이 생겨가지고 뿌리 끝에까지 이제 엑스레이에서 볼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미 뼈까지 옮아버린 거죠. 4단계의 충치가 계속해서 방치가 되면은 뿌리 끝에 있는 염증은 계속해서 그 바깥으로 퍼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주변에 뼈가 많이 녹게 되고 나중에는 신경치료를 살릴 방법이 없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염증치료, 신경치료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몸이 신호를 보내는 때가 있어요. 아프다, 시립다 이런 증상들을 그냥 계속 무시하고 버티기만 하다 보면은 나중에 더 큰 치료를 번질 수가 있습니다. 최대한 신경치료를 피하고 충치치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3단계나 4단계나 이렇게 심한 충치가 아니고는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가 궁금하실 거예요. 아까 2단계 충치에서 치과의사의 고민들이 가장 많이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충치를 완벽하게 제거를 했다는 가정하에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생길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신경 노출이 되지 않았다. 두 번째, 신경이 노출이 되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보호층을 두껍게 깔아주고요. 증상이 다시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를 잘 관찰을 한 다음에 위에 이제 떼우는 치료를 하거나 범위가 너무 크면은 씌우는 크라운 치료를 하거나 그렇게 가게 됩니다. 이번의 경우에는 보통은 신경치료를 들어가는데요. 경우에 따라 가지고 조금 달라지기는 합니다. 염증의 정도가 그렇게 심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혹은 환자의 나이가 너무나도 젊거나 어려가지고 신경치료를 하기에는 치아가 너무 아깝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해볼 수 있는 치료가 있습니다. 바로 치수 복조술 이라는 치료입니다. 이게 보통은 이제 MTA라고 하는 생체 친화성이 굉장히 높은 재료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노출이 되었더라도 그쪽을 깨끗하게 멸균된 재료와 기구를 이용을 해가지고 잘 소독을 한 다음에 그 위에다가 MTA라는 재료를 덮어놓게 되면은 염증 반응이 더 이상 퍼지는 것을 막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난이도가 아주 높고 신경 쓸 게 많고 아직까지 완벽하게 정립이 된 치료는 아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극초기 단계의 염증이거나 굉장히 어린 나이의 친구이거나 이런 경우에서는 신경치료를 피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라도 분명히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치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잘못된 상식 중 하나가 크라운을 씌우면 무조건 신경치료를 해야 된다. 이 아닙니다. 크라운을 씌우려면 기본적으로 치아를 많이 깎아야 돼요. 그 과정에서 안 시리게 만들려면 엄청나게 많은 공을 들여야 되고 환자분들에게도 많은 충분한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하지만 크라운을 치료하는 것과 신경치료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신경치료한 치아를 크라운을 씌워야 된다? 95%는 맞는 말입니다. 반대로 크라운을 씌워야 되는 치아는 무조건 신경치료를 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틀렸습니다. 치아 내부의 조직을 달래가면서 최대한 신경치료 없이 크라운만 딱 씌워가지고 마무리를 할 수 있다면 사실은 치아의 수명 입장에서는 그보다 좋은 거는 없어요. 하지만 이 경우에는 환자의 이해와 협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피부 치료를 받더라도 처음에는 트러블이 올라오고 이제 따끔따끔하고 피부가 다시 아물 때까지 이제 몇 주 정도를 기다려야 되는 것처럼 치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불편한 과정을 조금 몇 주가량은 지내보셔야 된다. 그런 것들은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앞서서 신경치료는 꼭 필요한 거는 아니라고 했지만 신경치료가 필요할 때는 반드시 해야 되는 치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신경치료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은 적절치가 않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치아 내부의 염증을 치료하는 일종의 염증치료다. 신경치료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신경치료를 안 하겠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내 몸에 암세포가 있는데 암세포 제거 안 하겠다는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비가역적 치수염이 와버린 경우에는요. 전형적으로 차가운 거에 대해서 혹은 뜨거운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전기자극 테스트를 했을 때 이미 자극을 느낄 수 있는 신경이 괴사를 해버렸기 때문에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이 치수염이 오래 지속이 됐을 경우에는 아까 전에 저희가 4단계 그림에서 봤던 것처럼 엑스레이상에서도 뿌리 끝에 포도 알갱이가 있는 것처럼 까만색 염증이 실제로도 보이게 됩니다. 신경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할 때 과잉 진료 받을까봐 되게 좀 걱정돼요. 그럴 수 있습니다. 신경치료는 분명히 치과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를 하는 진료고요. 치아를 살리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굉장히 최후의 보루가 되는 치료입니다. 해야 될 때는 반드시 해야 되는 치료이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어떻게든 신경치료를 피해야 돼요. 신경치료를 너무 과감하게 진단에 넣는 곳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내 치아, 내 가족의 치아라면 그렇게 무조건 신경치료는 안 할 거잖아요. 환자의 치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단이 달라져서는 안 돼요. 신경치료는 치료 자체가 하는 의사도 힘들지만 환자분들도 굉장히 무섭고 힘듭니다. 그래서 이 치아가 어떤 상태이고 신경치료를 왜 해야 되며 어떤 부작용들이 생길 수가 있고 앞으로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잘 설명을 해주시는 곳을 찾아가신다면 여러분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과잉진료에 대한 부분은 최대한 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경치료는 무조건 충치치료를 한다고 해서 받아야 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신경치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반드시 있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하시고 판단을 하셔도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경치료 받으실 일이 있으면 이해주는 남자들에서 제가 찍어놓은 이 영상을 반드시 한번 꼼꼼하게 숙지를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